이번에 들어갈 내용 컴포넌트인데, 사실은 이제 쓰임새가, 그러니까 처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뷰를 왜 쓰는 거야? 아, 귀찮은데. 차라리 그냥 HTML 쓰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근데 HTML 쓰는 거보다 나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봤죠. 반응형, 그거 뭐, 머스테시 태그 그거 뭐 하면서 바뀌는 거, 애트리뷰트 바뀌고 막 속성 막 자동으로 바뀌고 막 조건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리스트 막 드르륵 나오고, 아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기능이 컴포넌트예요. 뷰는 사실은 컴포넌트의 집합체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한 개 컴포넌트였단 말이야. 이게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 앱.뷰라는 컴포넌트 밑으로 하위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더 웰컴 밑에 또 컴포넌트가 들어오고 또 컴포넌트가 들어가고, 그 부모와 자식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요. 부모, 자식, 부모, 자식, 부모, 자식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제일 장점은 뭐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 지금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 개 쓰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어, 아무튼 중요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니만큼 이걸 먼저 좀 알려주고 싶었지만, 이런 거를 지금 모르면 설명이 안 되니까 컴포넌트가 맨 밑에 있나 봐. 예,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아하라는 것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컴포넌트는 지금 요걸로 설명을 들으면, 아 요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진짜 이 Vue.js의 모든, 진짜 되게 한글도 잘 돼 있고 영어도 잘 돼 있고 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컴포넌트 요런 예제는 물론 근본을 알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혼돈을 야기시킬 것 같아. 뭐 안 그러면 또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한 거를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납득이 안 되잖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저는 이해는 했는데 설명이 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시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만큼은 영상을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처음 뷰를 접하셨다면 뭐 아는 분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이미 예제로 있는 걸 처음에 제가 앱을 더럽혔지만 예제로 아마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걸 보면은 아, 얘네들이 컴포넌트였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컴포넌트를 가볍게 만들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컴포넌트 진짜 되게 단순한데 무식한데, 일단 다 비워. 저 강의는 조금, 아니 저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까? 테스트. 원래 이 파일명 규칙에 첫 글자 대문자에 두 번째 글자 대문자에 요렇게 해줘야 돼요. 테스트만 쓰면은 린트 오류가 납니다. 린트도 나중에 좀 배워야 되는데, 암튼 간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여기다 뭐라고 하지? 테스트 컴포넌트. 예, 이게 끝이에요. 이게 컴포넌트 다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죠, 컴포넌트라는 게.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 여기서 임포트를 해주면 돼요. 임포트. 어디 있는지 이름만 잘 알아주면 돼. 아이템 이름 맘대로 써도 돼. 근데 마침 여기에 테스트 아이템이 있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테스트 아이템을 써주면 테스트 컴포가 로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만드는 방식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왜 컴포넌트가 중요하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컴포넌트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능하니까. 블로그 게시글 같은 거에 이제 어떤 미리 확정 지어 놓은 컴포넌트에다가 몇몇 가지
이야기들만 파라미터만 넣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안 하고 props라고 하는 걸 써요. props라고 해요. props가 뭐냐면 여기 나오겠지.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가게 되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일단은 그냥 한번 봐두자고. 여기 타이틀이 있네. 타이틀. 자, 타이틀이라는 걸 define props라는 걸 통해서, 여기 그럼 스크립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스크립트 셋업. 네. 타이틀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타이틀은 뭐냐면, 예, props를 정의해 놓고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가서 테스트 컴포 뒤에 이렇게 써지는 거야. 이제 두 개를 놓고 볼게요. 사실 통신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얘한테 이제 들어갈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이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우리가 그 애트리뷰트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트리뷰트를 여기서 이제 props라고 불리워줘요. props. 그래서 ABCD. 얘는 없는 애도 있고, 뭐 얘는 있고. 예, 그러면 이 타이틀에 있는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표현되는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컴포넌트가 별것도 아니지만 진짜 필요한 거, 뷰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재사용이 되고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셋업 문법 이런 건 우리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이런 거 같아. 뭐 셋업 문법 아닌 경우 이런 걸 자꾸 보게 되잖아. 그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걸 안 봐도 되잖아. 그냥 딱 나눠 써야 되는데. 응.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지정하기 이렇게 참고가 따로 있죠. 나중에는 우리는 이걸로 정하면은 훨씬 매끄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얘도 저와 같은 예제로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하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를 딱 넣고, 예, 타이틀이 다 있죠. 이렇게 5개 돌리는 게 아니라 보통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한꺼번에 쫙 나열시킬 거 아니에요. 예, 블로그 포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테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포스트라는 복수의 데이터에 포스트 하나씩 꺼서 키는 뭐 이걸로 주고, 타이틀이 잘 돼 있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잘못됐지. 레프가 뭐야? 레프가 없으니까. 어, 레퍼런스 변수가 이렇게 있고, 예, 컴포넌트를 잘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뭐 됐네. 그러면 다 된 거고, 청취하기 이런 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체 폰트 사이즈를 키운다는데 뭐 당연한 얘기라서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 타이틀, 뭐 그런 내용이고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지금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방향으로 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타이틀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타이틀을. 근데 가끔 가다가 자식이 그 선배래, 뭐냐, 부모한테 이제 뭔가를 요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 요구해야 될까요? 이럴 때요. 여기다 버튼을 만드는 게 편하겠다. 자, 버튼이 있다고 쳐. 어, 뭐 리무브라는 버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1, 2, 3 그 웹서버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3개를. 근데 얘를 리무브를 딱 누르면 얘가 딱 사라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지면 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서버에서 갱신해야 될 수도 있잖아. 예. 그거를 여기서 자식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여기서 엄마한테 탁 눌러가지고 엄마가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너 지워졌구나, 서버에서 다시 가져오마 라고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롭스 밑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내보내는 요건 define props라는 거고, define emits도 있어요. define emits.
리무브. 리무브가 되면은 선배, 부모는 리무브를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로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리무브에 해당하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포스트의 아이디. 아씨, 여기 아이디도 넣을까? 뭐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씨,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이건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오면 온 리무브에 들어오는지만 보자고요. 그냥 들어오는지만 보는 거야. 들어왔어. 컴. 뭐냐면 얘가 누를 때 그러면은 리무브 클릭을 하면 부모한테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냐? 이렇게 전달을 해요. 에밋하고 리무브라는 이름으로 정해놨으니까. 근데 이 에밋이라는 거는 이 에밋을 이렇게는 안 써봐가지고 내가 이건가? 이거 좀 볼게요. 에밋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말고 에밋즈. 이렇게 한 다음에 맞네. 에밋. 찍었는데 맞았어. 뭐 이렇게 쓴다네요. 자, 그러면은 부모한테 잘 갔는지. 자식이에요. 자식에서 리무브를 눌렀을 때 부모에 있는 여길 통해서 온 리무브라는 펑션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이디 몇 번째를 지웠다를 해서 얘가 서버에서 뭔가를 처리하고 다시 뭐 리스트를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이제 슬롯 이런 게 있네. 슬롯 이것도 혼란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혼란스러워요. 지금 프롭스도 좀 혼란스럽잖아요. 막 이런 거 처음 써보는데. 뒤로 안 가지? 아무튼 간에 슬롯은 뭐냐면, 자, 만약에 제가 원래는 이거 자동 닫히는 거 있잖아요. 자동 이렇게 닫히는 거는 원래 HTML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되는 거는 언제만 되냐면 그 뭐 인풋 그리고 이미지 그 HTML 태그 중에, 그래서 얘네들 인풋은 그냥 요게 있어요. 원래도 HTML에 요렇게 안 쓰거든요. 인풋 이렇게 안 쓰거든. 이렇게 써도 되나? 사실 모르겠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애가 얘랑 BR 이렇게 한 칸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랑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태그는 뭐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렇게 막을 수 있는 거는 HTML 걔네만 막을 수 있고 div 이런 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뷰에서는 돼요. 왜냐면 누군가 그걸 해주니까, 그걸 처리를 해주니까. 여기 어디 내용이 나오는데 나와요. 어디 한번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봐요. 심심한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슬롯이라 불려요. 이 뷰에서 컴포넌트 개념에서는 슬롯에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이 테스트 아이템에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까?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간 건 뭐냐면 슬롯에 내가 뭘 꽂아 놨는데 꽂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곳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슬롯 적당한 곳에 슬롯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프롭스도 전달하지 슬롯에다 이것도 넣지. 아니, 프롭스로 해도 되는 거잖아. 굳이 이제 슬롯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건 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슬롯이 유용하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 이제 컴포넌트 기초 여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슬롯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슬롯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문자열이면은 이런 걸로 프롭스로 이제 전달이 되잖아. 근데 이런 걸 전달해봐. 예를 들어서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슬롯 안에다가 막 이렇게 프롭스로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은 어떻게 돼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양 낸 것들이 들어갈 때, 모양을 잔뜩 멋부린 애들이 슬롯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멋부린 애들을 이제 집어 넣을 때 이제 쓰는 용도로서 적합하다. 일단 한 가지예요. 뭐 다른 용도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런 식으로 쓰고, 뭐 동적 컴포넌트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예, 전에 한번,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봐놓는 건 좋아.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실무에서 쓸 이유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짓들이거든요. 이런 걸 함으로써 가독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해 이걸 공부해야 되면은 그거는 좀 뭔가 망해가고 있는 거야. 공부를 상대방이 안 하면서 제일 빠르게 뷰 기초만 봐도 코딩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코드라고 봐요. 어려운 코드가 어렵고 막 단축시킨 코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코드는 누군가 남이 이해하기 편하게 짜야 된다. 제 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롭스에 지금 타이틀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프롭스를 대소문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보통은 이제 타이틀 같이 단순하지가 않거든. 뭐라고 할까? 퍼스트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봐. 퍼스트 네임 그러면은 대문자가 하나 들었는데 중간에 들어가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퍼스트 네임 얘도 퍼스트 네임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될 것인가 보죠. 왜 되지? 안 되는데 원래 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원래 하여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거야 지금. 원래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얘 이제 설명이 있는 게 업데이트 포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넣을 때는 HTML에서는 인지를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요런 거를 파스칼 케이스라고 그러네. 파스칼 케이스가 요게 파스칼 케이스고, 그리고 카멜 케이스가 요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케밥 케이스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뭐냐면 파스칼은 유래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파스칼 케이스 이런 거 이제 보통 클래스명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시작해서 쭉 내려갔다가 단어마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쭉 내려갔다 이런 거고, 카멜 케이스 카멜이 낙타잖아요. 낙타처럼 내려갔다가 우뚝 튀어나왔다가 우뚝 튀어나왔다가 이래서 카멜 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변수명은 보통 카멜 케이스로 하고, 이런 뭐 파일명이나 아니면은 뭐 클래스명 어떤 그런 것들을 파스칼 케이스, 그리고 케밥 케이스는 뭐냐면 케밥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런가 까먹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짝대기. 업데이트 포스트가 카멜 케이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써줘야지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뭐 안 해도 이제 동작하는 뭐 업그레이드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되지 하면은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문에서 여기 이제 뭐 박스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이제부터 됩니다. 카멜 케이스로 뭐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돼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컴파일 해가지고 결국에는 HTML 파일로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니까 뭐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바꾸는 건 참 복잡한 일이잖아요. 귀찮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여기 있네. 셀프 태그 닫기 아까 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자동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 아이템도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아이템인데 여기는 파스타 케이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케밥으로. 뭐 그래도 동작해요. 근데 얘는 파스칼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걸 제가 왜 알고 있냐면
나중에 ESLint로 얘가 이제 걸러줄 때 그런 역할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잘못됐다, 뭐 틀렸다고 막 할 거 아니야. 이거 퍼스트네임 잘못 썼다. 근데 틀렸다고 안 하니까 알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컴포넌트. 이게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